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토리텔링을 넣으라는데 대체 뭘 어떻게 쓰라는 건가요? 시장, 경쟁사 분석, 비즈니스 모델, 시작조차 막막해요. 이 중 하나라도 공감된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자의 사업계획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는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했던 사업 계획서가 오히려 재밌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로 느껴지실 겁니다. 학력이 낮으면 사업 계획서에서 떨어지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 같은 고민을 했어요. 대표님들이 고학력자도 아니고 경력도 평범한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에서 학력은 정말 부차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논리적으로 풀어냈느냐예요. 학력이 부족해도 아이템이 명확하고 사용자 불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 강한 설득력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왜 해결해야 하는가를 집중해보세요. 그게 사업 계획서의 본질입니다. 갈피를 못 잡겠어요. 처음엔 정말 갈피를 못 잡을 겁니다. 항목은 많은데 뭘 먼저 써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하려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걸 문서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함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내가 이걸 하려는지 생각해 보니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창한 언어나 화려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심이 담긴 문제인식, 그리고 그걸 풀려는 의지가 사업 계획서의 시작이었어요. 사업 계획서 결국 읽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처음 사업 계획서를 쓰는 분들은 내 아이템이 얼마나 신박한지, 얼마나 큰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걸 강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심사위원이 읽는다는 것,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하루에 수십 개의 사업 계획서를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곧 첫 인상이 70에서 80% 당락이 결정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뭔가 재미가 없다, 그냥 적당히 읽다 끝납니다. 한 줄만 읽어도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다? 그 다음 장까지 읽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명과 한 줄 설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아이템명이 다 찾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옷 검색 플랫폼이다. 한 줄 설명으로는 가장 빠르고 쉽게 원하는 스타일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슨 사업인지 어떤 가치를 주는지 바로 이해되죠. 스토리텔링이란 감정 자극이 아닌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넣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드라마처럼 내가 힘들었던 시절을 써야 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업 계획서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현상, 욕구, 행동, 보상, 이 논리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상은 기존 인테리어 정보는 지인에게만 의존하고 가격도 너무 불투명하다. 욕구는 일반인이 셀프로 정보를 찾고 실행할 수 있거나 전문가가 있는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을 말합니다. 행동, 셀프 인테리어 갤러리, 전문가 매칭, 실제 견적 공유 기능을 포함한 웹을 제공한다. 보상, 인테리어 시장 정보 투명성 향상, 일반인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과 비용 절감. 이렇게 흐름이 잘 잡히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한 번에 이해가 되고, 오, 이 사람 준비가 돼서 잘했네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읽기 쉬운 문서가 합격하는 문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읽기 어려우면 심사위원은 넘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만 가득한 사업 계획서보다 표, 도식, 이미지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가 훨씬 눈에 띄고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 분석에서 아이템은 무엇이고 매출은 어떠며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표 형태로 비교를 해주고 기능, 타겟, 모델, 약점 등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분석도 통계 자료를 긴 문장을 나열하지 마시고 그래프나 파이 차트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구조 같은 경우는 UI 시안 이미지로 가독성을 읽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표와 이미지가 전체 문서의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끝까지 읽힐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기술보다는 중요한 건 고객의 불편함이 해결하는가. 최근 트렌드는 AI, 빅데이터 플랫폼, 메타버스 이런 기술 중심 키워드를 마구 끼워 넣는 사업 계획서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AI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심지어 욕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기술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AI 기반 검색 알고리즘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도 검색 가능한 이미지 기반 AI 쇼핑 플랫폼, 이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술을 설명하고 그래서 고객이 뭐가 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피드백이 최고의 브레이밍스토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피드백이 답입니다. 실제 타겟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의 반응이 사업 아이디어를 바꿔놓기도 해요. 사용자 인터뷰나 무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 불편한 점 이외의 사용 패턴이 드러납니다. 심사위원은 감정보다 효율을 본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 입장에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읽는지 꼭 알아두세요. 모든 내용을 정독하지 않습니다. 핵심 카피, 도식, 수치 중심으로 훑어봅니다. 글자 수가 많을수록 피로도는 올라가고 몰입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핵심 문장만 남기고 군더기는 삭제하세요. 1, 2페이지 내에서 전체 콘텐츠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각적 구성으로 첫 5초 안에 전달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대표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사업 계획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기술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피드백, 이미지, 간결한 문장, 논리적 흐름 이 4가지를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아이템명을 고객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기, 전체 흐름, 현상, 욕구, 행동, 보상을 먼저 쓰고 이미지와 표는 최소 50%는 구성해주고 기술보다 문제 해결 중심을 설명해주고 사용자 실 피드백 기반으로 사례를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누르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